식량 생산이 시급했던 시절 갯벌을 메워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뒤따랐다. 이게 고기가 아예 안 돌아요. 이게 이 바닥의 뻘이 썩었어. 바다와 단절된 곳곳이 오염되고 육상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환경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터전을 잃어가는 생명들. 그 생명들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보령호 인근에 위치한 마을부터 찾아가 봤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옹암리 마을. 옛부터 젓갈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곳의 새우젓은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특산품이다. 광천 새우젓은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인근 섬마을 사람들이 장날이면 이 옹암폭으로 새우를 잡아와 팔면서 유래되기 시작. 이후 전국 최대의 새우젓 시장으로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가 특산품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서해 일대 도도지역에서 다 일로 새우젓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굴에 보관하기 위해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해가지고 외지로 다 나간 거죠. 이곳의 새우젓 맛이 유독 뛰어난 것은 새우젓을 토굴에서 숙성시키기 때문이다. 토굴 새우젓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토굴 안에서 장기간 숙성하기 때문에 냉장 시설에 보관하는 것에 비해 그 맛과 향이 더욱 깊다고 한다. 마을 뒷산에는 길이 10m가 넘는 토굴이 여러 개나 있는데 이 굴 안에서 새우젓뿐만 아니라 밴댕이젓, 황석어젓, 멸치젓 등 다양한 젓갈을 숙성시킨다. 황석원 같은 경우 여기 토굴은 왜 있는 거예요? 여기 전에 배가 들어올 때는 여기가 포구가 있어가지고 수산물을 새우젓 절여가지고 여기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3개월 또는 4개월도 숙성하고 5개월도 숙성해서 나가면 새우젓 맛이 구스름하고 육수가 맛있었죠. 한때 천수만과 서해안 일대 배들이 새우를 잡아 들여오던 옹암포구가 자리했던 마을. 하지만 방조제를 쌓아 바닷길을 막으면서 광천읍에 번성했던 시절도 옛일이 돼버렸다. 옛날에 포구가 있을 때는 이 굴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새우젓이. 지금 현재는 오천에서 수문을 막아놓은 다음부터는 뭐 배가 들어와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새우젓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판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마을에는 예전에는 도매를 크게 했어요. 다 서울로 나가고 인천으로 나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마을에서 소매 및 도매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방조제.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해수 유입은 차단됐고 인공호수인 보령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보령호는 당초 농업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령호 주변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1991년부터 6년간의 개발 사업 끝에 지난 1997년 준공된 보령 방조제.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과 홍성군 은하면, 광천읍 등에 걸쳐있는 보령 방조제. 개발 면적 8,100만 헥타르에 저수량은 193만 3천 리터, 약 582만 헥타르의 수역에 달한다. 산업화 시기, 식량 증산, 산업용지 확보, 농업용수 등을 위해 연안과 하구 개발이 활발했다. 보령호도 그중 하나.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간척, 개간 이렇게 하고 농경계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천 지역 또 광천, 천북 지역에 그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경계 확보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그 보령광주제가 계획됐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을 한 뼘이라도 늘려 쌀을 생산해야 했던 어려웠던 과거. 간척 사업은 국가 경제를 위한 새로운 활로였다.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바다의 지형도가 바뀔 정도로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행해 왔다. 농경재 확보와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하구와 연안의 생태계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났다. 수질오염 방지에만 연간 수천억 원의 세금을 다시 쏟아붓게 됐다. 예, 보령호의 주된 오염 원인은 주변에서 들어온 축산 폐수입니다. 그래서 축산이 상당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보령시 천북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전체가 거의 다 축산단지로 형성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축산단지에서 들어오는 그 축산 폐수가 이 보령호에 그 보령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령호 상류에는 대단위 축사들이 산재돼 있다. 이들 축산 농가들이 배출하는 가축 분뇨 등 오염 물질들은 계속해서 유입돼 방주제에 막히고 갯벌에 쌓이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사람이 더 누가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최근 충남도청은 보령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한눈에 봐도 심한 녹조 현상이 눈에 띈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보니 더 선명한 녹색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여기 들어오는 그 축산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 습지라든가 이런 걸 뭐 10여 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게 그 자체로도 자정 능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이 보령호 안에 있는 물이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걸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사에 쓴다고 거대한 담수호를 만들었지만 물 한 방울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닫힌 관문 안으로 물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수질 악화로 제 역할을 못하는 보령호.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과연 보령호의 수질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쪽에. 이에 충청남도는 방주제를 열어 갯벌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현재 보령호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우리가 농업용수를 활용하려면은 보통 5급수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측정한 결과는 등 위 등급, 그것도 전혀 농업용수나 어떤 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파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염전으로 활용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양식장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완전히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바다를 막아서 간척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양식장을 조성했지만은 그 현재 상태로 거기는 이제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보다는 우리가 복원을 해서 바다로 돌려주는 게 주변 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계획했습니다. 생태 복원 계획은 보령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보령시 오천면, 천수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그런데 한창 시간에 조업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많이 눈에 띈다. 서해안은 본래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열안과 하구, 갯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환경 자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서해안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뭐 잡아오신 거예요? 숭어요. 숭어요? 예. 한때 오천항 앞바다에 숭어떼가 몰려와
어민들의 좋은 소득원이 됐었다. 이건 지금 저 밖에 원산도가 잡아온 거예요. 어디서요, 아버님? 원산도. 원산도요? 이 앞에서는 안 잡혀요? 여기서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어요? 아니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서 숭어 잡으면 한 300~400kg씩 잡았는데 네. 지금은 숭어 하루 놓으면 2마리, 3마리. 지금은요? 네,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지금 이게 걷는 게 숭어금을 걷는 건데 한 마리 안 오르잖아 입에. 옛날에는 뭐 줄줄줄줄 계속 올라왔어요. 네. 이게 아예 없다는 거야. 이게 이 바닥의 뻘이 썩었어. 밑에가요? 예. 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살이 좀 있어야 땅이 안 썩는데 뻘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남잖아요. 지금은 그 많던 숭어들이 보이지 않는다. 수질 오염이 가져온 더 큰 문제는 바로 생태계 파괴였다.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다 보니 갯벌 면적이 크게 줄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풍족했던 어족 자원 역시 크게 감소했다. 숭어 외에 오천면을 대표하는 수산 자원은 사실 따로 있다. 전국 물량의 60%가 이 오천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물살이 약한 조금 기간에 잡았다가 그물망에 넣어 바다에 보관한다는 그것을 잠시 바다 위로 꺼내 올려본다. 바로 키조개다. 오천은 대표적인 키조개 생산지다. 바닥에 모래와 뻘이 적당히 섞인 오천항 앞바다가 키조개 서식에 알맞기 때문이다. 여기들 이렇게 아우 냄새나는 거 이게 다 썩어버리죠. 키조개 속의 폐주라 불리는 관자 상태가 썩 좋지 않다. 심지어 심한 악취까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줄어든 어족 자원의 질마저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회사된 것을 이렇게 저 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았지.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저 물이 이제 오염된 물이 자꾸 유입되면서 이렇게 폐사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거죠. 방조제가 건립되기 전에는 어민들은 풍족했고 주변 상인들의 장사도 잘 됐었다. 하지만 방조제 건립 후 바다를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주민들의 삶은 힘겨워졌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보령호. 과연 보령호의 수질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카메라로 물속을 확인해 보았다. 전혀 보이지 않는 탁한 상태. 우리는 보령호의 수질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 보령시의 도움을 받아 보령호 물을 일부 채취해 오염 정도를 확인하는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수질 검사는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그 수질 측정망 운영 관리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질이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악화되고 있는지, 호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취된 보령호의 수질 표본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 검사 기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보령시에서 조금 떨어진 홍성군 홍북면으로 이동해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검사는 시군으로부터 검사 의뢰가 접수되면 미생물과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탁도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소수 같은 경우는 정체 수역이기 때문에 총 유기탄소를 기준으로 그 호소 등급을 매길 수가 있고요. 부영향의 척도로 총인, 총질소 등을 검사합니다. 총인, 총질소 등은 그 호소가 얼마큼 오염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수질 구분을 살펴보면 1급수는 음용 가능한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말한다. 2급수는 마실 수는 없지만 목욕이 가능한 냄새가 나지 않는 물. 3급수는 황갈색의 탁한 물로 정수 처리하면 사용 가능한 물이다. 4급수는 물고기가 서식 불가능한 오염된 물. 5급수는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심하게 오염된 물로 4, 5급수 물은 공업용수로 활용된다. 등회 등급으로 분류하는 6급수는 수질의 최하 등급으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령 후 수질 검사 결과 등회 등급인 6등급을 기준으로 초과된 결과만 살펴보면 수소 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총유기 탄소량, 부유 물질량 등 5개 항목에서 초과 검출됐다. 그 호소의 수질 등급을 7단계로 나누는데 그 7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 이상이면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국가에서 그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령과 같은 경우는 6급수, 그러니까 6단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큰 상황. 보령호의 생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네, 충남에서 하구 생태 복원을 하게 된 원인은 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담수호를 만들었는데 그 농민들은 친환경 쌀 생산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다 쪽에서는 어민들은 수산물 생산량이 줄고 또 오염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곳 하구인데요. 하구는 우리가 수산물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이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고 상류 쪽은 오염이 돼서 문제이고 하류 쪽은 영양염료가 부족해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면 농민은 농민대로 또 어민은 어민대로 소득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구 복원의 하구 생태 복원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갯벌의 생태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보령호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령호와 함께 생태복원 대상지로 선정된 고파도, 충남 서산시 팔복면 고파도리에 딸린 섬으로 태안반도 북쪽에 있는 가로림만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고파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서산 고파도를 둘러보기로 했다. (1940년대) 방조제 건설로 바닷물이 차단돼 1960년대 염전으로 이용됐던 고파도. 2000년대 들어 양어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별다른 이용 없이 방치돼 있다. 전부 갯벌이었죠. 갯벌 바닷물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갯벌이었죠. 그럼 지금은 갯벌을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갯벌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뭐 원뚝을 막아서 뭐 염전으로 개발하고 일부는 또 그 간사지 논으로 개발이 되고 해서 지금은 전혀 갯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버려진 땅이 돼버린 거죠. 버려진 땅.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산 가로림만에 위치한 고파도. 섬이 갯벌로 둘러싸여 본래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어패류부터 낙지 등 각종 생명들이 풍부했던 곳이다.
환경적으로도 뭐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쪽 저 왼쪽을 보시면은 저기서는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구멍에 뭐 속 같은 것들을 별게 다 들어서 서식지로 있어서 그 다달이 철마다 그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나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식물도 안 되고 해조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게 유입이 되면 이제 방치되니까 냄새 같은 게 나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면 이렇게 이익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 거죠. 염전이나 양어장으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버려진 지역이나 다름없다. 모양이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바닷물 유입되고 갯벌 살려면 얼마나 고포도 면적은 약 1,043만 제곱미터. 이 중 폐염전은 약 1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일제 말기에 바다를 막아 염전을 만들어 1960년대까지 이용됐지만 1970년대 후부터 폐염전으로 방치된 상황이다. 갯벌이 점점 황폐화되면서 생물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소득도 줄었다. 저 끝에 원 막은 지역 나무 두 개 보이죠? 나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다 갯벌이었던 지역이죠. 지금 현재 갈대 있는 부분들이 전부 갯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천혜자원이야 이게 딱 이게. 고파도는 지난 2011년부터 철새 서식지로 만들기 위한 갯벌 복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불법 양식장으로 활용된 흔적들. 마을 곳곳엔 폐기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현재 그 폐염전 상태는 과거에 이 천일염 생산이라는 그 목적 하에 그 개발 염전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 상태는 그것들을 전부 파서 두굴 높이고 깊이를 깊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식장 축제식 양식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많이 온 상태죠.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부터 경기도와 전라도의 간석 사업, 간척 사업과 더불어 많은 염전을 만들어 천일염을 생산하고 판매해왔다. 그러나 1991년경부터 중국산 수입염이 대량 판매되면서 염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과거에 이 형태가 자연적인 형태로 여기가 바다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앞에 갯벌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우리 어민들이 이제 채취하고 할 수 있는 어패류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갯지렁이류라든지 이런 것도 채취해서 이제 팔고 이랬던 갯벌인데 어느 시기서부터 이게 너무 오래된 염전 너무 오래전에 이제 폐염전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막히고 좁은 공간으로 물을 빼다 보니까 개울이 이제 커지고 개울이라는 게 커지고 이 유속이 바깥 그 바닷물의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어패류가 생성이 돼서 크지만 어느 지역은 다 폐사해서 없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까지. 염전 산업의 사용화와 함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폐염전이 늘어났고 버려진 폐염전들은 갯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물길이 바뀌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갯벌이 유실되고 있다. 지금 이 현장을 보다시피 작은 그 수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의 그 유속 때문에 기존에 있던 뻘은 깎여 나가면서 위에 있던 자갈 모래들을 밀어내려 가지고 속에 있는 자갈들도 전부 퍼올려서 이런 주변에 언덕을 만들어주고 이게 지형을 변형시켜서 갯벌이 전부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살이 더욱 빨라지면서 일대가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갯벌층과 모래층은 거의 유실되고
기초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돌과 바위 등만 남았다. 주민들은 생태 터전인 갯벌이 사라져가는 게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개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이게 바닥이 그 자갈이나 이런 걸로 고착화돼 가지고 이쪽은 작지만 이로 내려갈수록 개울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 갯벌 부분은. 왜냐하면 깎이는 속도가 이 커지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부분 자갈들 때문에 여기는 유실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 갯벌 쪽으로 가시면 이게 너무나 방대하게 개울이 되고 있는 거죠. 갯벌 중 일부 구간이 사라지면서 갯골이 생기고 있는 것. 그래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갯벌이 전부 개울화되어 있다. 이 개울. 갯벌이 바다까지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야 하지만 급격한 낭떠러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이 그 좁은 수문으로 해서 나오는 이 수력 때문에 생긴 이제 개울입니다. 개울인데 이 개울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수문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물 때문에 이 좁은 구역으로 나오는 물 수속 때문에 이런 개울들이 지금 이 넓은 갯벌에 그런 그 개울들이 많이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구간별로 나눠 있고 좁은 지역으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갯벌이 딱딱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갯벌입니다. 갯벌이서 그 전에 그 우리가 가물악이라든지 낙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했던 이 갯벌이 지금 현재는 이 어떤 그 자연 생태 변화 때문에 여기서 산란이나 생성이 안 되고 다 물러나간 지금 여기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은 양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지역 갯벌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해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곳 생태계도 변화됐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갯벌이 유실돼 가면서 갯벌을 터전으로 하는 생명체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주민들은 어서 빨리 갯벌이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서해안은 넓은 간석지와 얕은 수심, 리아스식 해안으로 높지 않은 방조제를 건설해도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어서 일찍부터 간척이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시작된 간척지. 오는 2020년까지 총 13만 5천 헥타르의 간척지가 조성될 계획인데 이는 제주도의 약 3분의 1에 이르는 수준이다. 조성된 간척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간척지 내에 조성된 담수호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던 간척 사업. 분명 그 당시에는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는 우리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바다를 메꾸어서 육지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바다를 메꾸어서 육지로 만드는 사업을 간척 사업이라 하고요.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제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과 매립해서 땅으로 쓸 때의 생산량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매립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척은 경제성 있는 타당한 사업이었겠지요. 하지만 간척과 매립 등으로 국내 갯벌 면적은 줄어들었고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생태계까지 무너지면서 간척지를 포기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간척 사업 이전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해외에서부터 시작됐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간척의 역사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 해일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방조제를 막았지만 다시 방조제를 열고 간척지를 습지로 복원하고 있다. 또 생태계가 복원된 해수호와 갯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더 높아졌다. 강과 바닷물이 서로 왕래하면서 생산하는 것들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 하구 환경의 가치가 경작지에 비해서 한 뭐 250배 또는 뭐 100배에서 250배 정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는 뭐 관광 가치 또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 오염물 정화 가치 이런 것들 다 볼 때 지금 간척을 했던 곳, 개발을 했던 곳을 뒤로 물려가지고 미래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몇백 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와 같은 생태환경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생태 복원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갖춘 성공적인 사례를 꼽히는 모델이 있다. 바로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이다. (2006년) 국내 연안 습지 중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순천만. 거대한 갈대 군락이 펼쳐져 있고 오염원이 적어 다양한 생물이 풍부하게 발달돼 있다. 강물을 따라 유입된 토사와 유기물 등이 바닷물의 조수작용으로 퇴적돼 넓은 갯벌이 형성돼 있는 순천만. 220여 종의 보호조류가 발견되는 곳으로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조류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순천만은 서쪽에 자리한 폐염전 부지의 생태를 대대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생태 보호구인 순천만 인근에 방치된 염전이나 양식장을 생태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다. 폐염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갯벌 복원을 하자. 왜 복원을 하느냐 하면은 갯벌 같은 경우에는 간척 농지에 비해서 100배 이상 지금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을 복원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민들한테 더 유익하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복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갯벌은 어민들한테는 생산성이 더 높고 소득에 도움이 된다. 또 주변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하수 정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하천에서 들어오는 오염수들을 정화를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복원을 하게 되기 지금 여기 42헥타르인데 42헥타르를 복원을 했을 때는 일단 첫째로 생태계에서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 자정 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배가시켜 가지고 순천만을 어떻게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생태 체험 공간과 관광 기반 시설 등을 갖춘 생태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관광 산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하다.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연간 한 500만 명 정도가 순천만을 지금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6차 산업화 시켜가지고 어민들에게 돌려주고자 그 이득, 편익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오염 문제도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지금 양식장 불법 양식장인데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이다 보니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물들이 2차적인 오염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태 복원이기 때문이다. 순천만을 모델로 생태 복원을 추진 중인 보령호. 역간척이란 이름으로 생태 복원의 시험대에 놓인 보령호와 고파도.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충청남도는 보령호에 방조제 수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폐염전을 갯벌로 되돌릴 계획이다. 고파도 폐염전 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계획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 설계비로 저희가 3억을 확보를 했고요. 총 7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기로 이제 중앙정부가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보령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국회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그 공론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또 중앙부처에서도 뭐 그 농림부, 해수부, 또 환경부, 저희 도라든가 전라남도 모두 다 그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뭐냐면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이제 반대를 해왔지만은 최근에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이 보령호 같이 대단한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을 먼저 그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는 애초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든 보령호의 담수화 포기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간척 사업을 이끌어온 한국농어촌공사와 꾸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충청남도는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수도를 연장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지만 다시 생태 환경을 되돌린 시와호의 사례를 보듯이 담수화 포기로 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 1994년 방조제가 준공되고 바닷물이 차단되면서 시화호의 물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생태계는 파괴돼 갔다. 뒤늦게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 유통을 시작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2011년부터 조력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화호의 생태계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총 저수량의 70%를 바닷물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태 복원의 핵심은 해수 순환이다. 해수가 들어오면 수질 개선과 갯벌 복원이 가능해져 생태계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혔던 바닷물길이 다시 뚫리면서 수중 생태계도 되살아난 시화호는 생태 탐방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홍성호나 또는 보령호의 경우에는 수질이 너무 나빠서 물을 가두어두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쓰기 곤란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역관측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수문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덜락거리게 하면 수질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해역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척지를 원래의 갯벌로 돌리는 사업은 아니지만 쓸 수 없게 될 뻔한 이 습지를 또는 갯벌을 수문을 개방함으로 해서 건강한 갯벌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간척인 것이죠. 보령호와 고파도의 생태 복원 사업은 단순한 담수화 포기를 넘어 역간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간척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일을 이루는 말이다. 아니 저거 열어야지요. 지금 완전 터놓아야지. 저 안에 완전 피루도 없잖아요. 피루도. 숭어도 없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몇 마리 올라오더만 네. 올해는 숭어도 없다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고기가 고갈돼요 지금. 옛날에는 도다리가 바닥에 모래바닥이 한 4월 달 정도요. 3, 4월 도다리가 엉치네 깔렸었어요. 네. 지금 아예 도다리가 구경을 못해요. 우리들 지금 이거 참 사고만 나고 이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적자가 많지. 우리 한 3천만 원 싹. 지금 지금 가을에 얘도 지금 한 3, 4천만 원 깨지는데. 폐염점이었다가 양식 가들이 어장 양식극장이었다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서 해준다면 좋죠 주민들인데. 환경 문제가 심각하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담수호의 생태 복원 방안은 분명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에겐 훼손된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생태 복원의 시험대에 오를 보령호. 막힌 물길을 열고
자연과 인간,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바다로 성공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